자, 손준이 한번 해봅시다. 질문 번호 불러보도록 하자. 어서 와. 92. 자, 88번, 90번, 그리고 92번이. 92번, 88번, 92번 또 97번이. 97번 또 84번이. 84, 86 또 91 또 95번 91, 92, 95 또 나도 여기는 89번 89번 또 77, 78 77, 78 네. 또 없습니까? 아, 세민아 77, 78은 네. 이거 수업 시간에 그 영상에 있을 텐데 근데 하다가 오케이 선생님 이거 좀 이따 해줄게 다시 쉬는 시간 해줄게 자 그러면 일단 84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더 질문 없죠? 네. 이거 두 개는 선생님 쉬는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번 자 다음 주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마이너스 x는 fx다 자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예요? 와이프 대칭. 그렇죠 y축 대칭이니까 그렇지 자 구함수 자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정답분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 플러스 2 곱하기 fx dx의 값을 구해보자 자 얘들아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짝수로 생각하세요 짝수차 곱하기 짝수차는 몇 차가 돼요? 짝수차 짝수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가 돼요? 그렇죠 우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까요? 자 홀수차 곱하기 홀수차 짝수차 그렇지 짝수차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우함수 그렇지 우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까요? 기함수가 그렇지 기함수가 된다 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뭐 할까요? 피적분함수를 분배해 보겠죠 자 피적분함수를 분배해 보면 3x fx 더하기 2fx dx가 됩니다 자 그럼 인테그랄은 피적분함수의 합차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므로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fx dx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들아 얘는 지금 피적분함수가 자 fx가 우함수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3x 자 3x는 뭡니까? 기함수예요 우함수예요? 그렇죠 기함수죠 그럼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해지면 뭐라고요? 기함수 기함수죠 그럼 기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정적분의 결과값이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얘는 1을 밖으로 빼고 나서 쳐다보면 우함수의 정적분이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얘를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곱하기 2가 또 밖으로 빠지면 되니까 4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따라서 4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이 얼마예요? 4가 되면 되겠죠 자 84번 됐고요 자 86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 fx가 있고요
자, fx는 10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플러스 1 ft dt. 자, 얘를 만족시킬 때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죠. 자, 이 문제는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 피적분함수의 변수에 t 말고도 자 여기 x가 또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는 x에 대해서 정의된 fx라는 함수라는 거야. 좀 헷갈려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먼저 피적분함수에 변수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의 모든 문제들은 얘를 분배합니다. 전개하고 인테그랄을 분배하세요. 아시겠죠? 자, 보면 0부터 2까지 자 xft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인테그랄 좀 보자. 자, 가운데 인테그랄에서는 적분 변수가 뭐예요? T죠. 그쵸? 그러면은 다른 변수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이 인테그랄 안에서는 아시겠죠? 네. 그럼 그 상수가 지금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실수배는. 알겠죠? 네. 그러면은 x를 밖으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시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정적분의 계산 결과는 무조건 상수라고 했죠. 그치? 네. 그러면 이 식이 상수마다 틀려? 그렇죠. 그럼 이 식기도 상수마다 틀려? 그렇게 되는 그렇지. 그럼 얘를 k라고 치환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얘도 k라고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한번 써보니까 10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이게 fx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fx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 자, 얘를 어떻게 다시 정리한다고? k는 하고 정리합니다. k는 자, 그럼 k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예요. 그럼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10t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dt 이렇게 들어오면 k는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t에 대해서 정적분해 보니까 자, 10t는 적분하면은 5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t 제곱 마이너스 kt 하고 정적분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0 집어넣으면 가산해지죠, t에. 네. 그죠? 자, 따라서 k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4k니까 넘어가면 5k 5k가 20이니까 k는 얼마야? 4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k가 4가 나왔으니까 fx가 완성됐죠. 따라서 fx는 6x 마이너스 4. 아,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자, 적분 할 때 피적분함수 안에 변수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찢어요. 알겠어요? 네. 무조건 찢어서 이런 식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분 변수 이외의 변수는 상수니까 밖으로 낼 수 있다. 알겠죠? 오케이. 자, 86번.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 정답이겠네요. 88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88번. 자, 이번에도 똑같네, 얘들아. 피적분 함수 안에 x 그리고 t 이런 식으로 문자가 두 개가 섞여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네. 그렇지, 얘를 무조건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 ft dt 이꼴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찢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부터 x까지 x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ft dt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x는 어떻게 하라고? 상수식을 그렇지, 그럼 밖으로 네. 뺄 수 있다. 실수배가 된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로 바뀌었어. 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는 무조건 두 가지 힌트를 이용한다고 했어. 첫 번째, 윗끝 아래끝을 같게 만든다. 자, 하지만 이 문제는 윗끝 아래끝 같게 만들었을 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1을 집어넣게 되면은 1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니? 얘가 문제 잘못 썼니? 아니죠? 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1을 집어넣으면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아니. 좌변이 0 나오죠? 맞습니까? 네. 네.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자, 요 문제는 약간 지금 오류가 있는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좌변 0이니까 우변도 무조건 0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잠깐만 이거 스킵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문제가 오류일 수도 있어요. 1 집어넣으면 무조건 0 나와야 돼요 이거. 자, 두 번째 힌트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힌트를 확인합니다. 여기 상수 이거 문제가 아마 오류가 있는 걸 겁니다. 이거 아마 정정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정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상수함이 뭐 있을 거야, 알겠지? 네.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두 번째 힌트는 미분을 이용해서 활용. 자, 미분을 하면은 얘를 미분할 때 곱미분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왼쪽 거 미분, 오른쪽 거 그대로. FT, 더하기. 자, 왼쪽 거 그대로, 오른쪽 거 미분. 얘 미분하면 뭐가 돼? fx. 그렇지, fx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t 자리에 x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돼? xfx. 그렇지. 해서 자, 얘 미분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4.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얘가 지워져야 안 지워져? 그렇지. 자,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했지? fx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얘가 나왔어. 난 피적분 함수 안에 있는 얘를 끄집어내고 싶어. 근데 인테그랄로 씌워져 있네. 당연히 미분하면 돼요. 이제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가 튀어나오니까 양변 x에 대해서 미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fx. 그렇지, fx가 되죠. 미분하면. 자, 그럼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24x. 2차 함수니까 최대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끝났어.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자, 그래서 최대값은 10. 그렇지, 12가 나올 겁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문제 너무 대충 만들었네 이거. 여기서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게끔 세팅해야 되니까 여기 상수항 플러스 1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말이 되려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이거 문제 오류예요. 확실하. 자, 8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89번. 자, h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분모에 먼저 깔게. 자, 그리고 인테그랄 2-h부터 2 플러스 h까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dx. 자, 그러면 p 적분함수를 스몰 fx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적분은 라지 f 2 더하기 h 마이너스 라지 f 2 마이너스 h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자, 그럼 우리에게 좀 익숙한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얘가 미분 계수가 되려면 변형이 좀 필요하죠? 네. 어떤 변형이 필요해, 얘들아? 마이너스 fh 플러스 fh. 아니지. 뭐가 필요해? 성경, 뭐가 필요해? 그렇지, 빼고 더하는 거. 뭘 빼고 더하지? 그렇지. 복수 빼고. 좋았어. h가 0으로 h분의 라지 f 2 더하기 h에다가는 라지 f2를 빼주고 마이너스 라지 f 2 마이너스 h에다가는
라지 F2를 더해주면 이제 미분계수로 바뀔 준비가 끝났죠.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찢어주면 얘는 라지 F'2니까 스몰 F2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여기다가 찢으면은 마이너스 스몰 F2니까 플러스 스몰 F2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럼 이 F2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거 이해되죠? 네. 자 따라서 여기다가 이 집어넣으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18이라고 나올 거고요. 9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1번 별표. 이 중요합니다. A부터 B까지 fx dx니 x fx dx. 자 얘를 만족시킬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마이너스 k 제곱 fx 얘 값을 최소로 만드는 k 값을 구하죠. 자, 얘를 한 번에 정적분하는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전개하세요. 아시겠죠? 전개하고 인테그랄을 분배하세요. 자, 그러면 요 힌트 두 가지를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만들어져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곱하기 fx dx니까 자 얘는 인테그랄을 이제 요거 분배한 다음에 인테그랄도 분배할게요.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제곱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2kx dx니까 2k 밖으로 빠져요 안 빠져요? 맞으죠. 그렇지 x fx 자 k 제곱 fx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 제곱 밖으로 빠지고 fx dx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값들이 생겼죠? 자 여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그렇지 얘가 1이고 얘가 얼마입니까? 3이다. 그렇지 3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제곱 fx dx 마이너스 6k 플러스 k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정적분의 계산 결과는 항상 얼마라고? 뭐라고? 상수죠. 그럼 이 새끼 상수 아니야? 네. 그럼 얘는 상수 취급하면은 얘는 지금 k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얘 값을 그렇지 최소로 하는 얘 값을 최소로 하는 k 값 최소로 하는 k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 새끼는 상수야 상수. 그럼 이걸 k에 대한 2차 함수로 취급을 한다면 꼭지점의 k 좌표가 바로 뭐겠어요? 최소로 하는 k 값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대칭축이니까 k가 얼마나 3이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이제 92번 가보자. 자 92번. 자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랑 gx 정적분한 걸 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따로 gx 따로 정적분을 따로 할 수 없어요. 다시 뭐라고? 따로 할 수 없어요. 왜? fx 식이랑 gx 식을 따로 우리가 정적분을 하려면 피적분 함수를 둘 다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로 합치세요. fx 마이너스 gx로 이해 가요? 네. 그럼 하나로 합치니까 차 함수가 만들어져. 그럼 차 함수는 무조건 인수 정리가 되세요. 네. 두 개가 교점이 있다면. 네. 그럼 fx 마이너스 gx는 인수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과 그렇지.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당연히 2차.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도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인수로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결정이 안 된 게 이제 뭐죠? 최고차항의 개수. 요것만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요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그래프상에 뭐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fx는 0,0을 지나고 gx는 0,1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프상에서 맞습니까? 자 그러면 f0 마이너스 g0은 얼마나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a 곱하기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겠죠. 네. 그럼 a가 얼마예요? 그렇지 3분의 2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3분의 2 밖으로 빼고 전개한 다음에 정적분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 95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95번에 fx와 gx에 대해서 마이너스 1까지 g 프라임 x dx 아 dt네. 자 그 다음에 gx는 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적분에 대한 경험치가 좀 없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쌓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근데 막 F랑 G가 섞여 있고 막 변수도 섞여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 봤을 때. 자 먼저 이거부터 해석을 하자. 자 G'T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정적분하시면 적분하면은 얘는 G1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 이해됩니까?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부터 보자. 자 gx는 x 곱하기 인테그랄 얘래. 정적분의 계산 결과는 항상 뭐라고? 상수라고 해주시죠. 상수라고. 그렇지. 그럼 얘를 k라고 치워할까? 얘도 당연히 상수긴 하지만 얘는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럼 얘를 k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gx는 kx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g1은 뭡니까? G는 K죠. 그렇지 k죠. 그러면 g 마이너스 1은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k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k. 또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얘는 2k로 표현이 가능해야 해. 돼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네. 따라서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k. 아, 이렇게 되는구나. 끝났네요. 왜 끝나? 그러면 저번 시간부터 했던 문제 패턴이네. k는 하고 정리하기 아시겠죠? 네. k는 하고 또 정리를 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니까 여기다가 t를 집어넣고 피적분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2k dt.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해 주시면 t 4제곱 마이너스 2kt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2k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3분의 1이 됩니다. 되십니까? 이해가요? 자 그럼 k 값이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얘가 3분의 1이에요. 얘가 3분의 1. 그러면 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자 문제에서 f1 구하라고 했죠? 그럼 4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정답이 3번 됐습니까? 이해가시죠? 네. 오케이. 자 이제 95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했네 방금. 97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97번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p f' p dt. 자, 얘 이꼴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자, 얘를 만족시킨대요. fx의 극대값, 극소값을 둘 다 구해봐. fx의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도 피적분 함수에 문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찢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자, 그럼 분배한 다음에 찢으세요. 그럼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 f 프라임 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 t f 프라임 t dt. 자, 좌변에서 보니까 요 x는 또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이해 갑니까? 자, 이 꼴 요겁니다. 이거 그대로. 자, 그럼 힌트를 또 두 가지 활용하셔야 되겠죠. 양변에 x에다가 뭐부터 대입? 1 대입. 그렇죠. 1 대입하면 윗끝 아래 끝이 같아지니까 얘도 빵 처리가 됨. 먼저 양변에 x에다가 1 대입. 자, 0 이꼴 1 대입했으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1 대입했으니까 사라지고 여기 2 플러스 a가 나와서 a가 마이너스 2 나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줘야 돼? 양변 미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미분하자. 자, 이거 미분할 때 곱미분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우변도 미분하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6 마이너스 6x 쉬워요. 됩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우리는 지금 뭐 뽑아내야 되니? fx의 극값 찾아야 되잖아. 그럼 fx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피적분 함수 자리 안에 f 프라임이 있으니까 일단 쟤부터 끄집어내자. 그럼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되겠지. 자, 그럼 좌변을 한 번 더 미분하시면은 f 프라임 x 돼야 안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12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 지금 도함수 구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그 값을 갖게 만드는 x값 두 개 뽑아 보도록 하자. 6으로 묶으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6 곱하기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됩니까? 자, 그럼 그 값 갖게 만드는 두 개의 x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라는 거 뽑아냈죠. 자, 그럼 우리는 f 마이너스 2분의 1 구하고 f1만 구하면 문제의 정답 두 가지를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다시 fx 구하자. 왜? 함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f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걸 다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fx는 접근하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렇지 3x 제곱 마이너스 6x 접근상수 c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c 값을 아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극대 마이너스 극소 아니에요? 네. 맞아? 네. 그럼 c 값 구할 필요가 있어? 지워지죠. 그렇지, 지워지잖아. 야,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고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면 c 달고 있는데 빼니까 어차피 c는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죠. 끝났잖아. 빼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렇죠? 이해 가세요? 네. 오케이. 그럼 c 값은 구할 필요가 없어? 라는 겁니다. 되세요? 네. 오케이. 얘가 극대죠? 얘가 극소. 됐습니까? 네. 오케이. 대입하고 그냥 수천만 하시면 4분의 20초 나올 거예요. 됩니까? 자, 97번까지 일단 질문 완료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그 결과가 뭐가 되는지는 차수로 판단하면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이것도 해볼게요. 자 우함수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아 우함.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되죠. 그렇지 기함수예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우함수 되죠. 우함수도요.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자 인테그랄 기함수 인테그랄 기함수는 뭐가 될까요? 무조건 우함수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인테그랄 우함수 자 우함수 조건하면 뭐가 될까요? 기함수가 되겠죠. 라고 하는 순간 다 틀립니다. 네.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 상수함 돼. 그렇지. 이거는 봐봐. 적분상수가 튀어나오잖아요. 네. 적분상수가 0이면 기함수인데 적분상수가 0이 아닌 숫자로 나오면은 기함수가 안 돼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무조건 원점 지나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을 때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데 적분상수 C가 살아있다면 0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기함수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적분상수의 값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참인데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172페이지 정적분의 활용. 자 여기는 거의 노가다성이 짙은 단원이에요. 노가다성이 짙은 단원. 자 여기서 제일 첫 단원으로 넓이가 나옵니다. 넓이. 자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처음에 정적분의 개념 자체가 넓이다라고 주입시켰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당연히 그 개념은 사전에 필요한데 자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곡선과의 관계를 물어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넓이긴 넓인데 fx가 있을 때 뭐랑 뭐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것이냐가 키 포인트란 말이야. 알겠니? 네. 자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가 뭐예요? x축과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x축과 이 곡선이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한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가보고 있었잖아. 그치? 네. 근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축을 바꿀 수 없을까? 있어요. 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건 함수는 아니에요. 네. 함수는 아니고 그냥 곡선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건 함수는 아니고 곡선이에요. 왜냐면 같은 x좌표에 대해서 대응되는 y좌표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곡선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곡선이 있다고 쳤을 때 얘가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정답분 처음에 나갈 때 자 약간 언급만 했는데 얘가 지금 축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던 건 살짝 기억납니까? 아주 살짝 했던 거. 자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a부터 b까지 dy 그리고 여기에 gy가 피적분함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루틴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자세한 원리는요 여러분들 미적분 2에서 다뤄요. 아시겠죠? 미적분 2에서 구분구조법을 배우면서 다룹니다. 지금 미적분 1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얘가 왜 축이고 뭐 그런 이제 세세한 정보는 다루지 않아요. 미적분 1에서는. 아시겠죠? 네. 자 하지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 이렇게 쓰지 않니? y는 fx? 네. 그러면은 요 fx 자리가 뭐니 결국? y 자리 아니니? 네.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x는 gy의 꼴, y 좌표 하나랑 대응되는 x 좌표 하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피적분함수는 x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왜 언급을 했냐면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거 잘 받았다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 넓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자면 얘들아 fx가 x축 위에만 존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자, A부터 여기까지가 B까지라고 뒀어요. fx. 자, 그러면은 fx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와. 근데 음의 넓이랑 양의 넓이 둘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S1 더하기 S2를 원한단 말이야. 여기서 S2는 절대값이야. 알겠지? 양수값. 자, 그러면은 얘를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 여기 중간 지점 C라고 끊고 나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처리하고 그리고 C부터 B까지는 음의 넓이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야지만 이게 지금 이게 S2가 되는 거니까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면 한 방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피적분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면은 이게 그냥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뭐가 돼요? 얘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럼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넣은 게 여기가 되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중간에 끊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접어 올릴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해가? 자, 근데 피적분함수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쫄지 말고 넓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내가 적분해야 되는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구간 안에서 X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내가 적분하려는 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9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x. 자,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그래프를 안 그리면 풀기 힘들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적분을 할 때 양의 넓이가 나올지 음의 넓이가 나올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얘는 바로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까요? 3차 함수의 그래프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0에서 뚫어. 그리고 최고 차이에서 양수야. 그럼 그래프 기형이 어떻게 돼? 여기서 접하니까 이렇게 주춤했다가 이렇게. 맞아 아니야? 자, 그럼 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디예요? 여기 아닙니까?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적분 구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음의 넓이야, 양의 넓이야? 음의 넓이죠. 그렇지.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x dx. 이해 갑니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만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은 3분의 4라고 나올 텐데.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이거 한 방에 바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3차 함수가 어떤 직선 또는 축과 접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둘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12분의 절대값 A는 최고차 항계수, A는 최고차 항계수. 자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자 이거 처리하면은 바로 한 큐의 정답이 나옵니다. 정적분 될 때 3차 함수랑 축 또는 직선이 접하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 공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한번 해볼까요? 12분의 자 아까 여기가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예요 얘는? 1이죠? 자 그럼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까 여기 간격이 얼마였습니까? 2였죠? 그럼 2의 4제곱 얼마예요? 16 3분의 4 끝. 오케이? 12는 무조건 그냥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정해져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한번 지켜봐. 이런 공식도 있구나. 자 101번.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얘들아 항상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 그러니까 적분구한 니들이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래프 못 그리면은 못 구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얘들아 우리가 도함수에 활용할 때 뭐 했어? 극값 찾았지? 네. 근데 여기서는 극값부터 찾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부터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축과 둘러싸여야 되니까 축을 만나는 그 지점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되죠. 됩니까? 자 그러면 3차 함수고 x축과 세점에서 만나 0, 1, 2에서 그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 맞아 아니야?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가 여기랑 여기네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dx. 그 다음에 여기는 음의 넓이니까 마이너스 갈고 알겠죠? 1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dx.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선생님 이거는 공식 있어요? 이것도 공식 있긴 있는데 안 알려줄 거야. 왜? 개 복잡해요. 개 복잡해. 이건 그냥 문제를 푸는 게 나아요. 이거 공식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팩토리얼도 들어가고 알겠죠? 그거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직접 계산해. 알겠지? 이거는 자 선생님이 저 공식 같은 경우는 언제 쓴다고? 3차 함수가 축과 접하면서 둘러싸인 부분.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174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아 174페이지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두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이제 문제에서 자주 제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두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인지 또 적분 구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교점 구하는 거는 간단해요.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해석하면 자, 얘 실근이 바로 접근 구간이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나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를 베타, A랑 B라고 하자. A, 여기를 B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잘 봐 얘들아.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적분 구간 안에서 높낮이를 봐야 돼. 높낮이.
어디가 더 위에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fx가 더 위에 있어요? gx가 더 위에 있어요? FX가 좀 더. 그렇죠. fx가 더 위에 있죠? 네. 자, 그럴 땐 fx 마이너스 gx dx 더 위에 있는 거에서 더 아래에 있는 거를 빼면 됩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돼요? 원리 자체는 더럽게 쉬워요. 왜? 요렇게 한번 봐봐. 여기를 봐봐.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뭐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 이거잖아. 자 근데 여기서 자 요 파란색 부분이 뭐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아니니? 네. 그러면은 s를 구하고 싶으면 노란색에서 파란색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죠. 그럼 이거 하나로 합치고 풀이잖아. 네. 그러니까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더 위에 있는 곡선이 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당연히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fx고 이게 gx야. 자 그럼 이때는 조금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적분관을 끊어줘요. A, B, C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S1, 이 부분의 넓이는 S2라고 하죠. 자 그럼 S1 더하기 S2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x-gx dx 이렇게 한 투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적분 구간을 A부터 B까지 끊고 B부터 C까지로 끊어서 계산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럼 A부터 B까지는 더 위에 있는 게 fx니까 fx-gx dx 자 B부터 C까지는 더 위에 있는 게 gx니까 gx fx dx 그래서 교점 관계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자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얘가 x축 위에 있는 경우로 예시를 드셨습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x축이 애매한 위치에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 선생님 그럴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행이동. 변함 없습니다. 똑같이 예예요. 선생님 x축의 위치가 저렇게 바뀌면 아니 뭐 여기 양 막 섞여 있고 그럼 좀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항상 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고 적분 구간은 이 교점의 x좌표 변함 없습니다. 아시겠죠? x축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fx에서 얘가 뭐 c만큼 평행이동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 새끼도 똑같이 c만큼 평행이동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아니 좀 뭐 헷갈려? 그냥 빼기로 할까? 뭐 상관없어. 어차피 얘네 둘을 똑같이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어차피 이 평행이동하는 값이 c는 지워질 거 아니냐. 선생님 말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x축의 위치에 혼란스러워질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103번 볼게요. 쉬는 시간 좀 가질까? 얘들아 잠깐 쉬는 시간 후에 이어서 가자.